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구의 바이러스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나이죠? 위지민입니다. 모두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2019년에 전 세계인이 중시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3위는 쓰레기 처리, 2위는 대기오염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발 문제 나갑니다. 현재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연에서 이 문제들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전에 와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중에는 지루하다, 익숙하다, 어렵다, 안타깝다, 지켜야 한다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나 혼자만 잘하면 뭐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다 파괴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뜨급 내기인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환경이라는 소재가 듣기만 해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돌려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불시에 다가오는 환경의 재앙은 선택적이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이란 소재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한 영화를 소개하며 가볍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한 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강물을 먹고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죽은 가축의 장기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깨닫고 한 변호사를 찾아가 PFOA라는 독성 물질을 떠내려 보내고 있는 두포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루 빌럿이란 분이 20년 동안 두포네사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운 영화로 만든 영화이며 영화라서 그냥 단순히 상상을 바탕으로 재현된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 보듯이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저 세상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전에 진행된 설문조사 중 현재 자신이 느끼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와보고 학생들은 1부터 5까지의 심각성 수치 중 응답자의 70%가 4.5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마음처럼 실천이 잘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마음처럼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 또한 지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무관심했는데요. 올해 여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뜨곤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없어도 나름 살만했지만 올해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더워졌고 태풍 마이삭 등과 같은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상현상과 장기간에 걸쳐온 기온 상승이 인간의 요인만은 아니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물주가 아닌 이상 이 거대한 변화의 단일적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요인이 아니라 지구의 외적 변화의 요인일지도 모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누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코로나 최대 수혜자는 지구, 인간이 격리되자 바래졌던 지구 모습이 복원된다 등의 기사들 제목처럼 코로나를 통해 국가 봉쇄령을 내리게 되면서 대기오염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교통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예로는 크게 인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악의 도시 20곳 중 14곳이나 차지했던 인도는 13억 명 전 인구를 대상으로
3주간의 국가 봉쇄령 결과 현재는 두 곳으로 떨어졌을 뿐더러 인도 북부의 잘난다르 주민들은 수십 년 만에 200km 밖에 히말라야 산맥을 300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립자연연구소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 연구팀은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인 27개국에서 대기오염 농도가 11, 이산화질소 농도가 29%, 오존 농도가 11%, 미세먼지가 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바이러스는 인간이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로 누가 환경오염의 원인인지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지구를 무자비하게 사용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지구를 아끼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은 점점 상승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도만 올라도 빙상이 붕괴되고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을 뿐더러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이 7m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7m가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 학교에는 칠판의 가로 길이가 3에서 4m 정도 되는데요. 하나로도 긴 칠판을 두 개로 연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만 올라도 이런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3에서 4도 오르면 100에서 300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극의 빙하가 붕괴됩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지표온도가 약 4도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구가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더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어서 저는 저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다가올 태워달라 징징대고 한 번 짜도 충분한 샴푸를 두세 번 짜도 쓰던 저의 행동들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또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되짚어보면 앞서 말한 저의 행동들은 저뿐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자리 잡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환경오염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환경오염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을 모두 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관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데이터 센터 4시간 365일 동안 작동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을 가동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냉각 장비와 또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을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추산한 결과 연간 1조 9,730kWh라고 추산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약 4배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의 저장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보낸 메일이 남아있듯이 정보 저장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겨두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의미한 사용을 줄인다면 추가 설치와 개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외출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품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마스크인데요. 국내에서는 하루 100만 장의 마스크가 소비되고 중국에서는 1억 1,600만 장이 소비되며 프랑스는 수술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400만에서 800만 장까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최근 SNS에서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 BBC 기사에 따르면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과 같은 일회용품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해양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화장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선 화장품은 용기와 성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두드리시는 선크림, 이런 선크림 같은 햇빛 차단제는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와 같은 화학 성분입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동물 실험에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산화의 백화를 유발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화장품의 용기는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들은 다른 플라스틱들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 재사용이 어려워 무분별하게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무분별한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신중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우리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환경 및 영향에 따라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같은 상품은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면 구매 즉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삶의 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것을 고려하시고 책임감 있는 구매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저희가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방안이 생각나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거나 발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일회용 상품을 대신하여 다회용, 재활용이 가능한 칫솔, 세제 등을 판매하고 있고 리필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용기를 가져가면 많은 용품들을 담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로 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에선 어떤 것들을 팔까요?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를 사용한 칫솔, 치약도 비닐 튜브 대신 통에 든 고체입니다. 빨대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제나 샴푸는 통을 가져와 내용물만 사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파는 건데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 줄자르기와 마스크 버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마스크를 버린 뭐에 따로 있다는 건 모르셨을 텐데요. 환경교통부에서 나온 올바르게 마스크 버리는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오늘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는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보호하고 아끼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구를 살아가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대체할 다른 곳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곳을 개발하고 우리 인구가 옮겨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구를 아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들어왔었던 말이라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들어왔음에도 바뀌거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을 집에 넣어야만 해결이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는 나 하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한 예를 들자면 학교의 화실에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변기를 내리지 않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이 나만 변기를 안 내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소한 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고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들 한 사람의 노력을 추가해보자고요. 한 사람의 표가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역시 한 사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 그린라이프를 살자고요.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그린라이프 하세요. 지금까지 TEDx 와버 하이스쿨의 연사